자, 11월 14일 월요일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반갑습니다. 문영민님, 해바라기님, 한사발님, 김혜자님, 긍정의 힘님, 박순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꽃보다 꽃님님, 예스님님, 미소돔님, 여수토박이님, 도채호님, 박실빈님, 박미선님 어서 오시고요. 이원미님, 행복만땅님, 찬찬찬이님, 원태호님, 성환아빠님, 라마레히님, 부자마더님, 대제비제이님, 부자오빠님, 장기수님, 봉금덕님, 양봉업자 밤스통님, 빨강망토님도 오시고요. 네, 황금우주님, 성투사 수제자님, 박경민님, 백호님, 영은님, 현우의 꿈님, 염소양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상향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네. 그 다음에 풍림 부자님, 그리고 구자섭님, 한송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초긍정님, 태호 어머니님, 유중현님, 정문희님 어서 오세요. HWI님, 피부가 고와 보여요? 피부 좋아요. 네, 어떻게 하셨지? 신정식님, 특강 잘 들으셨어요? 좋아요. 해와달님, 황마손님, 네, 예쁜 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특강은, 네, 아주 좋았죠? 특강은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뭐 말씀드리지만, 특강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특별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몰아치기도 하고, 네,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는 방송 중에 하나죠. 그게 아니고 뭐 유료 방송을 그냥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이제 이 시장 속에서 녹여가지고 이제 매매 대응 전략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지. 네,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특강을 할 때는 항상 조금 몰아치는 게 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뭐 특강 비용이 이번에 좀 굉장히 저렴했지만 그건 다 벌었잖아, 그죠? 네, 특강 비용은 다 벌었으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그 돈을 내고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뭔가는 얻어 가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뭐 추천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제사 준비 힘들다. 네, 저는 제사가 없어서 괜찮은데. 네, 박경숙님 어서 오시고요. 뿌릴리님, 동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 금투세가 유예가 될 것이다. 이 소식 있죠? 지금 속보로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 자, 금융투자세가 유예가 되면은 시장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겠죠. 왜냐면은 매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100억, 종목당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저 역시도 종목당 100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9억 정도밖에 없어. 99억. 그러니까 나는 세금 안 내도 되겠지? 네. 아무튼 종목당 10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거의 그냥 대체적으로 세금 없이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주가가 네, 뭐 연말에 팔아먹어야 된다든지 세금을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실형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제 시장이 뭐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 뭐 물량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유는 없겠구나, 그런 어떤 우려는 없겠구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310원? 1315원인가요 오늘?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오늘은. 네, 0.5% 정도 올랐던데 1325원이네요. 1325원. 오늘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네, 1309원까지 왔었네. 그래서 1325원에 딱 만들어졌는데 요것도 조금 올라가도 괜찮죠? 네.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환율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서도 오세요. 이글루님, 인간연습님. 이게 지금 거의 2달, 3달에 걸쳐서 올라간 것을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다 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야, 이것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되는 거죠.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뭔가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고요.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반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뭐 급락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약간의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면 환율이 올라가도 근데 외국인 매수가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환율은 지금 보시면 약간 오버슈팅 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1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추세로 본다면 요 정도 라인대란 말이죠. 원래 그냥 얌전한 추세로 간다면 지금 1300원대 뭐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1250원에서 뭐 1300원 요 사이 구간 요때쯤에 있어도 지금 환율 많이 올랐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더 내려가도 괜찮아요. 더 내려가도 괜찮고 여기 위쪽이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잘 따지고 보면은 올 여름부터 해가지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나온다 하면서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폭락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100 수준이 이제 100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아직 더 빠져야 돼요. 자,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시점이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과 연결해 본다라면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증가했던 시기, 바로 그게 올 상반기 통과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되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요. 이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움직였었던 그 내용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면 금리는 올라가야 되니까요. 얌전히 올라가는 수준을 따르게 된다면 지금 100 정도 수준까지는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비슷하게 갔을 때 1250원에서 1300원 사이, 즉 13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환율이 정상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생각된다면 외국인 매수가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엔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엔화도 많이 내려왔죠. 네, 엔화가 150원 150엔까지 갔었어. 야,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정도였나? 이 정도까지. 근데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우리나라랑. 네,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내려왔겠죠. 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7위안까지. 근데 이거 위안화 같은 경우는 7위안을 웬만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위안화 같은 경우도 여기 6.8이나 6.9, 7위안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환율이 1,400원대, 1,450원 그래 근처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여기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좀 환율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 막 쏠리게 되는데 그런 흐름에 타지 마세요. 지금 뭐가 막 단기적으로 급등한다. 거기에 막 쏠려가가지고 그냥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다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어야 되는 수익을 이미 다 실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어. 위쪽에서 먹을 게 없다고요. 소문난 잔치가 막 그냥 열려가지고 뭐 이제 잔치가 크게 열렸어요. 크게 열렸는데 이미 잔치가 열린 지 12시간이 지났대. 큰 잔치인데 12시간이 지났어. 그때 가봤자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그냥 거기서 먹다가 여기 다 먹었으면 와서 설거지 하지 마세요. 그 설거지 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하러 잔치집에 가가지고 다 끝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 찌꺼기 조금 주워 먹다가 가서 설거지까지 하고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하시려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을 보셔야 돼요. 급락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다 먹었으면 치워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아직 먹을 게 남아있으면 그냥 가도 되지만, 네. 설거지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달라고 설거지하러 가. 네. 잔치 끝난 집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1차 매수 끝났다 이거예요. 1차 매수는 언제였어요? 요때잖아요. 늦어도 이때는 매수해줬어야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매수했다는 부분은 뭐겠어요? 내가
장이 돌아서려고 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했을 때, 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달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 심상치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뭐 바닥이잖아요. 아직 저점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아직도 안 왔어요. 물론 수급은 계속 그동안 올라가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있었던 수급 근처까지 다 갔습니다. 지금 3월달 수준까지도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4월달 수준이 이미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4월달 수준만 따지더라도 이 정도 2700포인트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채워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지금 네, 이 수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계속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보너스라니까요. 보너스. 누구에게? 밑에서 산 놈들이 보너스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니까 이만큼 시세 차익이 일단 생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다시 올려놨을 때는요. 엄청난 거죠. 밑에다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100주지만 이때는 150주, 200주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수익이 그만 나왔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수급이 밑에서부터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평단가가 지금보다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보너스가 되는 거야. 저 보너스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외국인한테 주는 거지. 저 위치 2200포인트 깨질 때는 뭐 2100까지 오면은 매수할래요. 2100포인트 깨지면 매수할게요. 그런 애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1700 간다고, 네, 이제는 끝났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더 큰 게 오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의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게 옵니다. 더 큰 게 옵니다. 더 큰 게 온대. 더 큰 거 뭐가 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방송 안 들어봤어요. 쓸데없는 거라서. 근데 더 큰 게 옵니다. 나 그게 제일 웃겼어요. 더 큰 게 오니까 준비해라. 주식 다 팔아라. 뭐 그런 사람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공포를 좀 느끼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는 입장이잖아요. 경험이 없어서 이런 장을 처음 보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처음 봤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지난번처럼 한 달 반 상승하는 것도 이번처럼 막 급등을 해버리는 장. 네, 이런 거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뭐 나스닥이 7% 올라가는 거 이거 어디서 봤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작한 자리는 계속 내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럼 뭐지 이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10% 올랐으니까 계좌는 10% 이상 또는 뭐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장이 올라갈 때 무조건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라고 했잖아요. 대형주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랐어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애들이 요 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네. 이거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아니 뭐 저 밑에서 붙이면 거의 20%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20% 올랐다. 여기 5만원에 샀으면 지금 6만원이잖아. 2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누가 주인공인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홀랑 팔아먹고 다른 것들 샀다. 물론 뭐 급등하는 거 샀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 뭐 상한가 나는 거 샀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지. 난 삼성전자 팔고서 상한가 가는 거 사야지. 샀더니 상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그 내일 상한가 가는 거 있으면 나도 좀 줘봐.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이거 손실 났어? 기다리라니까. 괜찮다니까.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매수 포인트. 바뀌고 있잖아요. 수급의 동향이.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손실을 축소시키고 또는 수익으로 넘어가는 종목도 생겨요.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성현님 고생하시는데 네 그러다가 한번 싸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될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에 뭐냐면 계속 너무 하나에 빠져 있으면 좀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 야, 핸드폰 보지 말고 공부도 하고 엄마 아빠랑 얘기도 좀 하자. 해도 핸드폰 애가 계속 봐. 그럼 어떻게 돼? 화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이제 중독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밤낮 듣고 막 그러니까 이번엔 특강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돈 벌면 다 근데 해결됩니다. 네, 뭐라고 하면은 돈땀을 딱 집어넣는데 빡, 네, 그 입 다물라 이거 한번 하면 돼요. 돈땀을 던지면서 그 입 다물라고 했지. 딱 그러면은
더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더 보세요. 막, 자기 방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우리 여보 주식하는 방 해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네. 돕답을 던져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 좋은 거야. 네. 그날까지는 몰래 숨어서 하세요. 방법이 없어.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야 그런 날이 올까 안 올까요? 곧 옵니다. 네, 곧 와요.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얼마만큼 복구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아까 뭐 10% 정도, 지금 보니까 10% 정도씩은 다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10%. 그럼 내가 마이너스 30%였다라면, 복구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와요? 마이너스 20.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20까지 안 가고 한 마이너스 23 정도까지 가지. 응? 23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23% 정도까지 간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23에서 10% 정도 올라가면은요, 이제 11% 정도까지 더 이제 상승폭이 더 커져요. 그 다음에 10% 정도 올라가면 다 복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게 되면 시장이 지금 2700 정도까지만 가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포지션 보면 2010까지 가면 1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0% 조금 안 되나요? 네, 10%쯤 되죠? 네, 10%쯤 딱 되는 것 같은데 한 9점 몇 프로? 네, 10% 치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10에서 한 15% 정도 더 올라간다 봐야 되니까 그러면 계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 몇 프로까지 들어가는 게 10%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쯤 되면 다 온 거예요. 네, 그쯤 다 온 거야. 어떻게 보면은 수익 전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수익 전환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밑에서 매수를 더 들어가신 분들이거나 뭐 그죠?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네,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밑에서 샀으면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고점에 산 거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야. 이거는 네,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한 일입니다. 잘못한 거야. 그건 뭐 잘못한 거지 뭐. 삼성전자를 8만원에 샀어. 9만원에 샀어. 잘못한 거죠, 뭐. 여기서 산 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8만 5천원, 막 9만원 이렇게 샀는데, 이거 잘못한 거지. 근데, 여기서 안 판 거는 정말 잘한 거고요. 여기서 산 거는 더 잘한 일입니다. 응? 잘한 거예요. 이제는 잘한 겁니다. 이제는 팔면 안 되는 위치가 온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쌍바닥의 느낌이 났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뭐가 됐어요? 넘어갔잖아. 이거는 삼성전자는 이제 6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흐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흐름이 바뀌고 있대요. 어서도 오세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같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진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같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시장이 2100이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와야 돼? 4만원이 와야 돼? 1700이 온다. 그럼 3만원이 가야 돼? 야, 그런 일은 없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응?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저점을 통과하는 게 이게 뭐 가운데 저점이 될지 아니면은 최종적인 저점이 될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또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더 치고 들어간다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모양새가 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정에 들어오는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 여기 8월달, 9월달, 10월달은 뭐가 있었어요? 울트라가 나오네, 뭐 자이언트가 나오네, 뭐 계속하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계속 뭐 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매도가 나오지 못한 것들도 이제 뭐 깨부시는 것들이 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왔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됐죠.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7.7이 나왔지만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뭐 방송 듣느라고 너무들 고생하시는 거 아니야? 네. 큰일 났네. 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뭔가 자유를 찾아려. 아니, 날 방송을 꼭 굳이 안 들으시고 녹방은 들으셔도 돼요. 근데 마음이 또 궁금하지. 마음이 궁금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네, 적당히 하고 가세요. 또 화장실 오래 있으면 또 걸린다. 네. 핸드폰 놔두고 이렇게 이어폰 그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끼고 그냥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리스크들은 많이 줄었다 보시면 돼요. 이런 리스크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라면 조정은 나오지만 뭐 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 아주 작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작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모양새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 조정 들어가서 이렇게 6만원대 지지받으면 뭐가 돼요?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 나타나죠. 역회된 숄더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은 일단은 내려가 있지만 세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면 역회된 숄더요. 역회된 숄더. 주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은 있어야 되지. 증권사 증권사 안 갈 거면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근데 증권사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은 꼭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 있고 없고에 따라서 증권사 입사 여부가 네, 결정이 됩니다. 자격증 없으면은 일단 입사가 안 돼요. 빼꼼? 빼꼼은 안 나올 거야. 일단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좀 들어가야죠. 뭐 6만원 또는 6만원 아래쪽까지만 들어. 이게 뭔가 보여지는 이런 조정 말고요. 이런 조정도 말고 그냥 이게 보여지는 조정, 5일선이 좀 꺾인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지 네, 흐름이 되는 거고. 역회된 숄더 안 나와도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삐죽삐죽 하다가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꼭 역회된 숄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거 안 나온다고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조정 안 나오면 좋은 거지 뭐. 지금 조정이 나와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격이. 아우 나만 띄워놓고 도망가냐 식의 그런 이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격이 벌어지면 뭡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뭐가 되죠?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 왜냐하면 이게 이동평균선에서 이격이 벌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5일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에요. 5일선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2440포인트 정도에서 매수를 한 거야. 그게 평균 가격이에요. 네? 평균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2300포인트 정도 매수해가지고 2400까지 올라갔으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얼마 됐겠어요? 7에서 8% 정도 나왔겠지. 네? 7에서 8% 정도 나왔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고요. 누가요? 단타하는 사람들. 그죠? 네. 그런 식이니까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버린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정이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갭 나간 부분이 있죠. 2450. 요 자리를 지켜서 그냥 횡보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쭈삐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횡보하면서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내려가면서 좁히는 것도 좋지만 횡보하면서 얘를 끌어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뭐 한 1, 2주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뭐 다음 주까지 쭈삣 될 수 있다. 뭐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내려가도 괜찮고요.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일단 쭈삣 되면서 이격도만 줄여주게 된다면 얘네들 지금 방향이 약간 미묘하게 틀어진 거 보이세요? 장기 이평선. 내 눈엔 보이는데 안 보이실려나? 약간 각도가 좀 미묘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거나 또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모여지는 수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총 공격을 하시면 돼요. 총 공격. 야, 이제부터는 진짜 달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돌리다가 만들어져요. 그 밑에서 확 치고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새들, 이런 강한 상승이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한번 조정 들어오고 나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있었어요. 어디까지 왔니? 2019년도 요때 보시면은 죽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훅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지선 좀 뭐 만들어내고 장기평선 미묘하게 돌린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총 공격에 들어가시면 돼요. 난 이제 사야 되겠어. 코로나는 다시 안 올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가면서 들쭉날쭉 난리를 칠 겁니다. 왜냐면 따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흔들어낸단 말이에요.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횡보가 나가도 상관없고요. 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에만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급등입니다. 추세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걸,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난 여름부터 계속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냥 귓등으로 다들 들으셨겠지. 근데 이제 계좌가 조금 바뀌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그 변곡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견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무 밑둥 속에 있던 군뱅이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7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틴겨? 7년의 세월을 그냥 올라가가지고 매미가 돼가서 맴맴하면서 짝짓기 한번 하려고 버틴 거 아닙니까? 야, 확실히 짝짓기는 위대해. 이 짝짓기를 한번 하려고 그 수많은 시간을 견디다니 진짜 얘네들 상 줘야 된다. 네. 그 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밤에 올라가서 맴맴 울어대죠. 그러다가 짝짓기 못하고 그냥 죽는 애도 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 장이 올라갈 때는요, 정말 눈 깜빡할 새 그냥 하는 순간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 당시에 얘기 드렸지, 여기에서도 내가 주식을 팔고 돈으로 갖고 있어. 자, 일단은 주식을 팔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아니면 내가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사야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겠냐 이 말이지. 동참을 했겠어요? 아니야 내려올 거야 내려올 거야를 계속 외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올라갔을 때 뭐지? 지금 사기 좀 애매한데, 2200에서 2500, 애매한데, 삼성전자 이미 20%나 올랐는데, 애매한데? 지금은 애매한 거 투성이야. 다우 데이터가 요즘에 잘 가가지고, 요걸 또 보여드리면, 여기 그냥, 지나갔을 때, 여기 또 올라갔을 때, 이럴 때 사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일단은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못 사. 가격이 좀 이렇게 근처라도 오면 살 거야.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놓쳤지. 이제 살려면은 어떻게, 10,000원대에 살 수 있었는데, 뭐 100% 나온 거야 벌써? 근데 10,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19,850원이 됐어. 그럼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는 거야 이거는. 하는 순간에 가는 거죠. 하는 순간에 진짜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30%고 50%,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14,000원짜리가 생각해봐요. 14,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얼마나 손실 난 겁니까? 손실률이 얼마예요? 한 30% 나오나요? 30% 더 나오지. 30% 더 나오잖아. 마이너스 30% 이상이잖아요. 14,000원짜리가 10,000원 갔으면 30%가 안 되나? 몇 프로요? 계산해봐. 또 계산을 해드려야 돼? 4,000원 나누기 14,000원 하면 되잖아. 응? 4,000원 나누기 14,000 맞나? 28.5%? 안 되네. 30% 안 되네. 28% 나왔다 이거야. 어쨌든. 네. 그럼 14,500원에 샀다가 칩시다. 네. 30% 나왔어. 어쨌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지금 한 40% 수익 나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가줘서 평단가를 낮춰서 끌어내렸어. 일단 끌어내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뭐 50%까지 수익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는 애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수익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게 되실 거예요. 계속 생기게 되고, 또 손실은 계속 빠르게 복구가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시장이 만들어주는 자리예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크게 꺾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급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살짝 누워주면서 오히려 더 안정화되고 더 많이 땡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매수하려고 해도 매수할 종목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지라인들 대부분 다 돌아섰어요. 돌파가 돼서 이미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이런 데서 사면 좋은데, 또는 이런 데서 사면 좋은데 이미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 매수하기가 껄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 그게 첫 번째야. 매수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 매수 안 했어도요.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 대신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에 2차 매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이 참 좋은 게, 지금 보면은 1차 매수를 놓쳤어? 괜찮아. 기회는 또 오잖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
그런 자리 나올 수 있잖아요. 80% 나와도 돼요. 70% 나와도 되고 뭐 60% 나와도 되고 손실이 얼마가 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네, 기준선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은요 손실이 얼마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한가 몇 방이면 풀어져요. 상한가 그게 쉽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대체적으로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 지금 9월 달에 떨어진 이 하락 있잖아요. 이거 지우려고 종목들이 많이 노력하더라. 떨어진 종목들. 오늘 저거 태평양물산 이런 거 올라갔잖아요. 상한가. 요 8월달 9월달에 떨어진 거 한 방에 복구시켜버려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 나왔었네. 네. 한 방에 복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한가니까 잔량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잔량 봐봐요.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나 봅시다. 상한가는 항상 잔량 체크해야 돼요. 잔량이 100만 주네? 100만 주면 나쁘지 않아. 그럼 내일은 급상승, 내일 갭상승 한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갭상승 하게 되면 물론 사람 다 빠져나갔겠지. 또 한 가지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서 사들이잖아. 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위에서 물렸는데 밑바닥에서 사들였어. 뭐예요? 평단가 낮추고 있잖아. 그럼 상한가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때려주면 수익 내버리겠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시장이에요. 이게 1,800원에서 1,200원, 1,100원까지 떨어졌어. 손실률이 몇 프로예요? 40%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2,500원이야. 그 다음에 1,200원까지 떨어졌어. 1,1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60% 나오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갭상승에 넘어갔어. 여기서 추가하면서 한번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한 방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손실이 얼마가 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돌아서느냐 못 돌아서느냐, 그 부분이고, 아, 내 종목은 아직 안 돌아섰는데요? 그럴 수 있지. 내 종목은 아직 안 돌아섰는데요? 난 아직도 하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돌아서서 미리 출발한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꿈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 애도 있고요. 또 떨어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지? 일정 구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마. 일정 구간이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매도는 뭐 하면 돼요? 매도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조금 내려갔지.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게 돌아서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들어갔을 때 뭘 하면 돼요? 내가 추가 매수한 비중을 덜어내시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10주를 샀어요. 또 여기서 10주를 샀어. 20주가 됐죠. 근데 내 평단가 낮아지면서 요 정도 왔어요. 수익권에 들어왔어요. 10주를 팔아버려. 10주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냥 그대로 평단가만 낮아진 거가 되는 거야. 매도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본전 매도 치지 마시고 내가 추가 매수 들어가서 비중이 많아졌어.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 구간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란 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네? 포스코 홀딩스 위에서 물렸어요? 물렸어? 뭐 여기서 물렸으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수익일 테고요. 저 위에서 물렸다 이거야. 좋아. 35만원, 40만원 35만원 물렸어. 그럼 여기서 사주란 이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이렇게 되니까 오늘 수익권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문자 또 보내드렸죠.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 원래대로 조정하시라고. 그럼 나는 원래 비중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이 가격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도 적지. 현금도 생겼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올라온 게 수익이 되는 거고, 네, 그냥 남아있는 거지만 평단가를 그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방법이 너무 이분화되어 있어. 팔아! 새거 사! 이거 봐, 밑에서 사서 샀으면 수익이 이만큼 났죠? 이게 뭐, 만약에 안 올랐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가 팔아먹은 게 이만큼 안 올라갔겠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걸 샀어. 걔가 15% 올라갔어. 그럼 손해야. 왜? 삼성전자 20% 올라갔거든.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20%가 올라갔다고. 다른 거는 15% 올라갈 때. 근데 15% 올라갔다가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삼성전자 물타기를 했었어 봐라. 삼성전자는 근데 비중이 많아서 물타기도 못하죠? 물타기도 못하잖아. 근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9만 여기 85,000원에 물렸는데 내가 이번에 55,000원대에 매수 한번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 절반 정도 딱 그었을 때 한 6만 7, 8천원까지 내려오겠네. 그죠? 7만원까지 내려왔다 치죠. 7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일 거 아니야 희망이.
비중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지만 평단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팔아먹고 새 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 받아보시면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거 해드리잖아요. 수익 난 거 있으면 얼마 전에 대원강업도 그랬지. 수익권 들어가시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비중을 원래대로. 뭐 하면 원래대로. 제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계산기를 어디다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어디다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네 업로드가 안 되니까 그거 저기서 뭐 평단가 계산기로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거긴 합니다만 조금만 가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이버 치면은 평단가 계산기가 나와요. 근데 제 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거라서 네 조금 양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단가 계산기는 쳐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주를 더 사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하죠. 네. 뭐 아무튼 네 그거는 방법이 생기면 제가 네 뭐 업로드한 방법 찾아볼게요.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왕창 사버렸어. 그럼 추가 매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초기에 비중을 많이 갖으면 안 되는겨. 이 비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사실 분산 투자보다 비중이 더 중요해. 근데 비중 조절을 잘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분산 투자 하려고 비중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지키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밖에 못 샀잖아. 그러니까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놈 좋아 보이는 거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지. 분산 투자가.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 항상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대응하시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이 주가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나는 뭐 상관없어. 그냥 자식이가 물려줄 거 그냥 그대로 고고싱이야.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계실 분들은 몰빵 치셔도 돼요.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야. 9만원대 이상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구간을 못 버틴다는 거지. 이걸 못 버틴다는 거야. 다들 그냥 여기서 어떤 분은 여기서 들어왔어요. 특별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대. 1월달에. 니? 1월달에 특별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왜 특별 배당 안 주나요? 뭐 그런 거 질문 그런 정도 수준의 초보자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특별 배당 받으려고 1월달에 매수하신 분 있어요? 큰일이다. 이거는 배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야. 1월달에 매수했는데 특별 배당 받으려고 매수했다는 거지. 야,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대고 지르는 거야. 막 그냥 막 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좋다 그러면 사는 거고 뭐 공부 자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마음은 독하게 먹었어.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식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대형주들은 계속 가요. 좋은 주식은 계속 가요. 주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무슨 생각만 해요? 돈 벌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복권 살 때도 무슨 생각해요? 당첨될 생각밖에 안 하지. 2등, 3등 당첨되면 뭐하지?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1등 당첨돼야지 뭐하지? 이 생각합니다. 야, 1등 당첨금 요즘에 10억 정도 나오니까 10억 가지고 뭐하지? 일단은 맛있는 걸 소고기를 사 먹고 뭐 자동차를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2등 될 수도 있고 3등 될 수도 있고 4등 될 수도 있고 5등 될 수도 있고 아예 꽝 될 수도 있는 거냐.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해. 주식 들어올 때도 그런다고. 네. 주식도 아예 그런 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주식을 사면 무조건 먹는구나. 응? 먹는구나. 저는 로또 안 합니다. 로또 뭐 스피도 뭐 이렇게 뭐 긁는 거 있잖아. 난 복권은 안 합니다. 복권 돈 아까워요.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주식을 사야지. 5천원이면 5천원짜리 살 주식이 널리고 널렸잖아. 응? 5천원짜리
5천원짜리 주식 뭐 있지? 요즘에 가격 싸져가지고 널리고 널렸을 텐데 5천원짜리 많아요. 그걸로 그냥 주식을 사. 존니 대표가 이야기하던 그 뭐 커피값 아껴가지고 주식 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먹는다고 죽어. 근데 막 그리고 커피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꼭 스타벅스에서 먹어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스타벅스에서 꼭 먹어야 돼? 스타벅스 커피 얼마예요 요즘에? 저는 스타벅스가 너무 진해가지고 안 먹거든요. 원래 먹지도 않지만은 커피숍 꼭 거기서 먹어야 돼? 그래 레스비 마시면 안 돼? 그 버스 안 타시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 안 다니세요. 버스 가끔씩 타시지. 자기 버스 있잖아. 근데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어디야 자산운용사에서 내주는 버스가 있었죠. 그건 타고 다니지. 네. 아 그래 편의점 커피 그것도 1,000 얼마잖아요. 어? 그거 말이야. 꼭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안 먹고 좀 조금 아끼면은 하루에 한 잔씩만 아껴도요. 한 달이면은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뭐란 이야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와전됐지. 차도 사지 마. 네. 근데 필요 없는 차는 안 사도 괜찮아. 근데 차는 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집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도 보러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차가 없이 그 대중교통을 다닐래 봐. 애 데리고서 마트에 장 보러 가가지고 막 양손에 무겁게 들고 버스가 다니겨?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닌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야 돼 집에. 그건 차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스타벅스가 약간 그게 있잖아요. 이게 또 그 이제 사진 찍는 거 뭐 인스타? 네. 그런 거에 하고 뭐 괜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스타가 요즘에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아, 나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서 스타벅스 가방 뭐 이런 거 뭐 텀블러 뭐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원래 저같이 이렇게 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즐기자. 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지금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황금기일 때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뭐 서로 의견 듣다 보면 팽팽해요. 늙고 힘들어져가지고 뭐 힘도 없는데 그때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냐. 젊을 때 즐겨야지. 그게 욜로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뭐 딩크족이니 뭐니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늙고 힘없고 그랬을 때 돈 없으면은 서럽다. 돈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맥심? 동서, 프리마 이런 거. 프리마 타먹고. 옛날에 뭐 다방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타주고 그랬잖아요. 둘둘셋. 커피 설탕 프리마. 둘둘셋. 커피 둘. 그 다음에 저거 뭐지? 둘둘셋이니까. 설탕 둘. 아니지. 프리마 둘, 설탕 셋. 그게 이제 둘둘셋입니다. 둘둘셋. 다방 가서 어떻게 타드려? 애들을 꼭 껌을 씹어. 오빠, 어떻게 따드려? 그러면은 둘둘셋. 그러면은 나도 한 잔 탄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보면은 10,000원씩 계산해야 되고 막 짜증나는 거 있어. 그래서 다방을 가면 진짜 초보자들은 다방 가도 안 돼요. 뭐든지 초보자들 가면 안 돼. 뭐든지 초보자들은 가면은 다 그냥 다 등쳐먹여. 등쳐먹힌다고. 아니 내가 커피 마시러 왔는데 뭐 달라고 지가 지 걸 타먹냐고. 그잖아요. 내 것도 탄다. 확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건 안 돼. 네, 그런 거 안 되고. 요즘에 다방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옛날엔 뭐 다방 가서 뭐 얘기하고 그랬지 뭘. 그잖아요. 네. 에헴. 저는 책으로 봤어요. 네. 뉴스를 보고 책으로 봤어요. 칙집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네, 살짝 적어요. 뭐 드려요? 그러면 쌍화차? 뭐 쌍화차는 계란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네. 자 아무튼요 그런 거 알아들으시면 안 돼. 뭐든지 어쨌든 처음 가시면 다 조심하세요. 알아보고 가. 다 공부하고 하란 말이야. 다 공부하고. 어? 다방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 보여야 돼. 이게 처음에 딱 가면은 뭐 저거다. 네?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써. 저는 쓴 커피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써요. 거기는
샷을 좀 많이 넣는가 봐. 그래서 좀 써요. 다른 데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이디야 이런데 뭐 커피는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연한 데는 괜찮은데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진해. 거기 먹으면 막 심장 벌렁거려요. 그래갖고 네, 아무 여자한테 대시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 안 갑니다. 심장이 뛰어. 너를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처음에 가실 때는 뭐든지 다 공부하고 가시는 거야.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죠. 그럼 하다못해 등산, 동네길 산책을 가더라도요. 뭐 등산 코스나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하고 가면은 편해. 길 잊어먹을 일이 없어. 근데 꼭 거기 그냥 뭐 그냥 에이 등산 뭐 별거 있어? 딱 가가지고 길 잊어먹지. 그래갖고 꼭 그 뭐 비탈길에서 그냥 낙엽 나무떼기 붙잡고서 119 전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네?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운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다 보면 원래 처음 할 때는 그냥 이리저리 좌충우돌 되는 거예요. 뭐 잘 안 되지 뭐. 그잖아. 잘 안 돼. 다 힘들지. 그러다가 점점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지나쳤으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또 뛰어가서 매수를 확 산단 말이에요. 야, 비중이 살짝 늘었는데 그냥 가지고 가면 되나요? 그거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거잖아요. 원래 비중 맞추시는 게 맞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중이라는 것은 오버를 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맛을 들이면 안 돼요. 비중을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비중을 늘렸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손실이 좀 복구가 되고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중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팍팍 늘어나거든? 야, 이거 꿀인데? 그러면서 다음에 또 비중을 크게 하게 돼. 그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는겨. 그래서 이씨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 돌아 누워가지고 운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방구석에서 울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은 항상 칼같이 지키셔야 돼. 욕심이 생겨요. 원래 욕심이 생깁니다. 비중, 뭐, 생각해봐요. 내가 원래 100만원치 샀는데, 자꾸 사다가 500만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뭐 500만원짜리가 갑자기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되고 막 그래버렸어.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친다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그렇지, 그거야. 끝으로 가는 길. 네. 지옥으로 가는 길, 이제 나락으로 가는 길이야. 이런 걸 맛들이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급등주 한번 산 사람들은요, 내가 주가 올라갈 때 사지 말라는 이유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솔직히. 만약에 시장이 조정 안 받고요, 내일 갑자기 삼성전자가 5% 뛸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한번 맛들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찾아다닌다니까. 이것만 찾아다녀. 급등주만 올라간 것만. 그러다가 점점 계좌가 쪼그라지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까지 와버렸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깡통을 찼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깡통인겨. 나의 첫 번째 깡통은 그렇게 시작됐죠. 네. 그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종목이 나빴던 거야. 운이 나빴구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뭐 종목을 잘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어디서 뭐 조언도 듣고 방송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근데 또 깡통 나. 왜? 못 버리거든요. 종목이 나빴구나가 아니라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아무리 개떡 같은 주식도요. 좋은 타이밍에 사면 다 수익 납니다. 그 욕하고 그지 같던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요. 이런 자리에서 종목 진단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시황 들으셨을 거 아니야. 팔지 말고 단기 매수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잖아. 아무리 개떡 같고 우리가 계속 욕을 하던 주식이지만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여기서 반등 나갈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3번 갑자기 한 30% 나와버리는 거야. 갑자기 30% 수익 나버리는 거거든. 개떡 같은 것도 타이밍을 잡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또 샀어? 오늘 상한가 못 샀으니까 오늘 그냥 7만원 가니까 아싸라비야 샀다가 또 오늘 화장창 깨져 있으면요. 무섭겠지. 이제는 또 벌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맛을 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밑에서 개떡 같을 때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다 진짜 욕하고 막 버릴 때 그럴 때 팔지 말고 들고 가라고. 응? 근데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비중이에요. 내가 비중이 많으면 여기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큰일은 이미 났지.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부터 큰일이 난 거예요. 예? 여기서 추가 매수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이해되세요? 비중이 적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어. 이게 1차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를 뭐 매수해서 데리고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 가격이 9만원이거든. 9만원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미 올라가는 뭐 이미 단기 대응할 자리에 지나쳤어. 그럼 이건 과감하게 버려. 예? 내가 매수할 자리를 지나쳤는데 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이미 안 된 거잖아. 무슨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10번 찍으면 뭐 11번, 12번, 뭐 전기톱을 갖다 썰어도 안 썰어지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 썰다가 잡혀가는 애들도 있고요. 안 되는 거 있다고. 안 되는 건 쳐다보지 마. 왜?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 뭐 억지로 어떻게 했다.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나하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져야 돼. 예? 이게 네. 뛰어나가서 막 너 나랑 나 안 맞는 거 같으니까 헤어져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그거 말고 나하고 뭐가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내가 아무리 뭐 신체 좋고 뭐 옷걸이가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몸빼바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뭐 그 여기다가 신창원 티 어디 갔어? 이런 거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뭐라 볼 거야. 거기다 깜장 고무줄 신고.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트를 잘 차려입고서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멋진 사람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뭐 그렇게 대충 입고 나가도 어울리는 그런 마스크긴 합니다만 네? 신창원 티 옛날에 유행했잖아. 신창원 티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거 안 어울려. 신창원 티 안 어울립니다. 예전에 뭐 고등학생 애들이 그 신창원 티 입고 다닌다고 한참 저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것도 되게 오래됐다. 그죠? 신창원 그때도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잘 못 타요. 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소공포증은 없지만 네, 높은 데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산 이런 데 있잖아요. 북한은 100군데 갈 때, 지랄 맞잖아요. 그 암벽 올라가는 거. 그런 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번 가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런 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별로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창원 나쁜 애 있어요. 네. 지금 뭐 하나 모르지? 네, 뭐 하나 모르지만, 어쨌든.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하지 마.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나하고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간에 이건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면 내가 생각한 그 매수 포인트,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는 아닐 거야. 씨 올라가면 어떡해? 내려가면 어떡해? 뭐 이런 거. Y계곡 아직 안 갔습니다. 네. Y계곡, 공룡능선 이런 데 안 가고 있습니다. 네. 굳이? 네. 안 갔습니다. Y계곡 가시라고 그랬지 나는. 저는 제가 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Y계곡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뭐 갈만할 것 같은데, 공룡능선은, 네. 생각해보고요. 그죠? 그런 데는, 공룡능선은, 네,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거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즐기시는 분들. 저기, 그, 포천에 가면 운악산 이런 데 있잖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그 운악산 올라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뭐지? 이게 절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무섭더라고. 근데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쫄려요. 마음이 쫄린다고. 이게 멀리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건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싫어요. 공룡능선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거기 공룡능선까지 가는 길이 힘들잖아. 나 그게 힘들어서 아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는 갈 일이 있겠지. 네, 언젠가 갈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뭘 안전하기는.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데 갈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이거를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매매의 어떤 포인트들이 이렇게 팍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체력은 괜찮습니다. 네, 제가 체력은 뭐 한 14, 5시간까지는 걸어 다녀도 되니까 괜찮은데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 보류 중입니다. 네. 근데 갈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설악산은 갔다 왔어요. 그 대청봉은 이미 갔다 왔는데 굳이 뭐 저기까지 공룡 등산까지 내가 타 쓰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생각나면은 나중에 네 하고 싶으면 가보는 거고. 자, 어쨌든 네, 등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실 때 한 번씩 하시면 되고, 이제는 주식도 등산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1차 매수 시점은 이미 지나쳤다 이거야. 1차 매수는 지나쳤어. 그러면 지나쳤으면 이제 끝난 거냐? 아니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또 다른 버스가, 다음 버스가 오겠지. 10분 후에 다시 또 도착한대잖아. 이게 많은 버스로 출발했으면 뒤에 오는 버스는 텅텅 비어올 수도 있거든? 그럼 꿀이지, 꿀. 네. 왜? 지금 여기서 그냥 많은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사람들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위험하게 가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테고요. 여기는 이제 텅텅 비어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요걸 노리란 말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들어가주면 돼요.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 밑바닥까지 처박힐 일이 없어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 떨어진 이 시장 상황과 요거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정과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 조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에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되고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떠나 있는 사람들, 예금으로 막 달려, 뭐 뱅크런 하신 분들 있잖아요. 뱅크런이 아니지. 그 주식시장 떠나가지고 돈 다 빼가지고 코인도 지금 박살났잖아. 코인도 진짜 할 말이 많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인은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코인은 그냥 그것만 아세요. 아직 지옥이 오지 않았어. 네.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코인에 그냥, 코인은 일단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24시간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쳐다만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맹해져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오쇼, 내려가면 오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런 거 하지 마. 계속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코인은 아직 지옥이 안 왔어. 네? 지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채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채굴도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채굴하는 거 해갖고 뭐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뭐 나중에 갖다 팔면은 본전 받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지금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나오잖아. 컴투스도 거기다 상장했다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지금 위믹스,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 코인 상장했다가 유의 종목 지정 이거 해가지고 박살나고, NFT로 들어간 애들이 다 게임주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소액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주식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다 돈 빼가지고 은행으로 갔잖아. 자, 은행에다 지금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5%짜리 은행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 적금을 해약을 해가지고 다시 일로 올 수 있을까? 코인은 채굴하죠. 잘 봐봐요. 네?
잘 봐보세요. 이 적금 들어간 사람들이 무려 얼마가 들어갔다고? 35조? 네. 수십조 원이 지금 이 적금으로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공산.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아스트라비아 집이 비었네. 내 세상이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다시는 안 한다고요. 다시 안 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자, 예전에 5% 정도 주던 종목이 50% 떨어졌어, 주가가. 마이너스 50%야. 배당을 5% 주는 애인데. 만원짜리가 5천원이 된 거야. 5%면 얼마 주는 거지? 만원이 그러면 500원. 500원 배당을 주는 거야. 그 5% 배당을 주던 애인데 지금 5천원에 와 있어. 배당 얼마? 10%. 이제 배당 10% 받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5천원인데 배당은 500원 받는 거지. 10% 배당이 된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야 되겠지. 시세 차익. 그러면 배당 10%를 깔고 들어간 데다가 주가가 또 이제 상승 기도를 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수익률은 이거에 비할 게 못 되지. 이거에 비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절로 몰려가야 되지? 야, 은행이자 5%인데 할만하지 않니? 무슨 생각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지금 내가 마이너스 30% 정도 계좌가 손실이 났어. 그래갖고 이걸 싹 정리해 가지고 은행 5%짜리 이자에 들어갔어. 언제 복구할 거야? 언제 복구가 될 건데?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은행 이자는 절대 복구 못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해도 6년 걸려요. 6년. 6년 후면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 30%짜리 계좌가 플러스 100%가 두 번은 나겠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은행 이자로 다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금 보장이 된다. 거기다 뭐였어? 또 한 가지. 원금 보장이 된다. 응? 손실 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손실 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만 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같은 때는 뭐예요? 시장이 그냥 바닥이잖아요. 저점이잖아요. 저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데 지금은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6년 동안 계속 풍차 돌리기를 해가지고 본전이 겨우 온다고 친다면 나는 이걸 그냥 가지고서 가만히만 있었을 뿐인데 계좌는 복구가 되고 배당까지 플러스 알파를 받아먹네. 6년도 안 걸리겠네. 뭐가 이득이지? 뭐가 이득이겠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못 읽고의 차이, 겁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입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를 해요. 지나고 보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 내가 했으면, 내가 안 팔고 일로 안 오고 계속 주식시장에 있었으면 주식시장 더 떨어졌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지.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요? 왜? 아유, 내가 계속 주식시장에 있었으면 주가는 더 떨어졌을 거야. 내가 나와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 모양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 난 재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운이 좋고, 난 재수가 좋고, 난 대박이 나고, 난 잘 될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재수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손실이 날 때도 있지. 그땐 무서울 수가 있어. 무서울 수도 있지. 근데 그것만 극복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나와 있잖아.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3,000에서 잡고 3,300에서 잡고 이런 사람들도 다 운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락에서부터 시작한 것 뿐이에요. 주식은 상승에서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일로 내려갔다가 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이런 루트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경험했으면 이제 올라가는 것도 경험하면 되는 거고요. 올라가는 거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저거 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살아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뭐 반대 매매로 주식 뺏겼어? 안 뺏겼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은 이득이 뭐겠어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돈 줬지? 돈 줬네. 네. 손실 났으니까 돈 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주식은 안 뺏겼잖아. 그러니까 돈 주고도 못 배운 그런 경험을 여기서 다 쌓은 거야. 다음번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하! 이렇게 하는 거지. 하! 네? 하! 야, 씨, 이거 조정, 야, 옛날에 조정, 너, 봤냐? 3,300에서 2,100까지 갖다 꼬라박았는데, 그때 내가 살아남은 사람이야? 이 시크한, 막, 그냥, 네. 얘 어디서 이런 조정, 뭐, 돼지 앞에서 코 까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돼지 앞에서 코를 까면 어떻게 해? 아,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작은 조정들은 신경을 안 쓰게 되네. 야, 이씨, 뭐 조정, 괜찮아. 어차피 다 돌아와. 기다려.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 올라올 때 사면 돼. 어? 또 들어올까? 별로 안 들어올 텐데. 그래 좀 낫지 않을까요? 원래? 근데 좀 낫지 않을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이제 추세 전환 포인트까지 다 왔네요. 네. 포지션은 2300, 240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막 당해왔었던 것에 대한 어떤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겁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있잖아. 그죠? 과거는 잊어버리다 이거죠. 네. 이제는 어떻게든 그 힘든 구간들 지나왔고 이제는 편탄한 그런 꽃길의 초입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잘 버텨주시는 거. 뭐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독려한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고 내가 막 그냥 집집마다 가정방문 해가지고 막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잘 하신 거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거면 돼.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지 뭐. 어? 매도 안 하고 괜찮아 그래 야 성투사도 같이 물려가지고 저기 뒹굴고 있다는데 뭐 어떠냐 개겨보자 씨. 네, 쟤도 손실이라는데 뭐 어쩌겠냐. 전문가도 손실이라는데 나도 손실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빚내서 투자한 거 없으니까 괜찮아. 죽이려면 죽여라.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다 그런 자리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이제 2,800이 되고 3,000이 됐을 때 여러분 계좌가 수익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단 말이야. 그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팔아가지고 예금으로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힘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때 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네? 넘어간 사람들 이 은행 이자 5% 이자 받으면 초라하다고. 남들은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야 이거 수익 다 넘어왔잖아 막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네? 그럼 또 부부싸움 일어나지. 너 때문에 뭐 은행 그냥 놔뒀으면 되는 건데 야 얘가 지금 안 팔았으면 이만큼 올라갔다. 그걸 괜히 긁어 부스러워 좀 만들어요. 그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뭐 너는 어쩌고저쩌고 뭐 옛날 것까지 얘기 다 끄집어 내가지고 막 또 싸움질을 하고 막 그 밥상 뒤집어 엎고 막 그냥 그러면 더 좋지 뭐. 가전제품 때려보시면 또 LG전자만 올라가고 요즘에 LG전자 잘 올라가더라. 그런 게 있어. 예? 부부싸움 해가지고 머리 좀 때려 부셨나봐. 그러니까 막 매출이 막 좋아지나 막 올라가 그냥 막. 요즘에 엊그저께 강아지 산책시키다 보니까 TV가 나와 있더라. TV가. 응? TV가 밖에 나와 있어. 야, 이거는 뭐야? 분명히 이거 싸움에서 버린 건 아니겠지만 TV가 나와 있다는 것은 야, 가전제품 이거 쓸만하던데. 근데 네. 좀 이렇게 조금 두꺼운 TV이긴 했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던데 버렸어. 분명히 먹다 싸웠다 이거 분명히 싸운 거다. 싸워서 버린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파 같은 거 막 나와 있고 막 그죠? 네, 식탁 부셔져 있고 막 그런 거 막 그냥 다 야 안돼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이런 부분들 그냥 그 우스갯소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장이 올라갈 때는 사실 뭐 그 어떤 거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버티고 또 이런 기회에 있을 때 또 이제는 확실히 알죠.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냥 가만 냅둬. 내가 비중이 적으면 가만 냅둬. 어디까지 내려가도 뭐 상관없어. 없어지지 않으면 돼. 그냥 어디까지 내려가 상관없어. 네가 바닥만 잡아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더 사줄게. 이 생각 해주면 너 바닥만 잡어. 노리고 있으란 말이야. 너 바닥만 잡어. 나 돈 있어 지금. 너 바닥만 잡어.
그거요, 그거. 바닥만 잡아라. 바닥만 잡아라! 그럼 바닥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나가고 나는 얼마 안 샀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겠지.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해주면은 바로 또 수익이야.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이것만 올라가겠냐고. 전고점만 올라가겠냐고. 전고점을 뚫어주는 게 또 시장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3,300 넘어서 이제 3,500 가고 4,000포인트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있을까? 이거 얼마 오래 먼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0이고 4,000이고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얘기도 아니죠. 뭐 4,000포인트 얘기하고 있네. 또 뭐 시장 올라가니까 까불고 있네. 그러지만 4,000포인트가 당장 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든 가요. 4,000이 아니라 만도 가지. 왜 완 거? 가긴 가지. 만만 넘어가겠어? 더 넘어가야지. 근데 그쯤 되면 어떻게 됐어? 삼성전자가 시총이 1,000조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00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300조가 뭐니? 삼성전자 300조 때 400조도 못 되는 게 이게 뭡니까? 그 배당도 더 올라갈 테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적은 비중으로 모아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요?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그냥 계속 뭐 그냥 끌고 가시면 되죠, 뭐. 삼성전자를 한 10억 정도를 꾸준히 모았다. 그럼 노후 준비 별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배당 나오는 것만 쳐도 되잖아. 주식은 얼마나 될까? 또 그 정도 10억을 내가 샀다 그러면은 그러면 현재 평당가는 얼마 그 수익률은 얼마 될까? 여러분들이 10억 정도 모을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응? 삼성전자 2,000조면은 지금의 한 4배 정도 올라야 되는 거네요. 그래도 20만 원인데? 그럼 가야 되겠네. 만 포인트. 그래서 20만 원밖에 안 되는. 지금 6만 원이니까 6, 4, 24, 24만 원. 싸잖아. 어? 싸잖아. 만 포인트가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 IMF 때 270포인트였어요. 10년 만에 2000포인트 돌파합니다. 지수가 10배 올랐거든요. 잘 생각해 봐봐요. 지수가 10배를 돌파했어. 얼마 만에요? 10년 만에. 아주 개떡 같은 지라 같은 장에서요. 자, 2000포인트에서 내가 10배 가자는 거 아니야. 5배만 가자. 5배만 가자. 응? 그러면 12,000포인트쯤 되는 거지. 5배만 가. 반만 가자 이거야. 그러면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까? 아니 반만 가자는데 뭐 10배 말고 5배만 반만 아니면 2배만 가면 건 어떨까? 2배만 가면 5,000포인트잖아. 2배만 가면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삼성전자 그래도 24만원 밖에 안 된다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많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10,000포인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도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200포인트대에서 2,000 간다고 얘기할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어. 저이 미친놈 저거 200이 지금 이 지수가 200인데 무슨 2,000이야 가잖아 어쨌든. 생각해봐. 10배 말고 5배는 안 될까? 아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2배는 안 될까? 네. 2배만 가도 5,000포인트요. 2배만 가도 5,000포인트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산이 어느 정도 돼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산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가 올라간단 말이야.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수는 2300에서 3300포인트까지 50%밖에 안 올랐지만 여러분 계좌는 100%, 200%가 뛰었잖아. 왜 우리는 5000포인트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왜 우리는 3000포인트 이상이 놀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되고도 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세요. 근데 이럴 때도 막 그냥 뭐 개떡 같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막 10년 동안 떨어진 주식 이런 거 그런 거 사면 안 되지. 시장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빌빌이야. 이 대세 상승이 이런 대세 상승이 남아있단 말이야. 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세 상승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대세 상승이 아니에요.
반등할 때 오버슈팅 한 거지. 이건 대세 상승이 아니요.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을까?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을까? 이때에 비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시장을 밀어서 올려주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훨씬 더 멋진 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 차근차근 이제 매수할 것들만 준비하세요. 또 여기를 이렇게까지 듣고 나면은 막 긍정의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여보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집문서 갖고 와봐.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야. 응? 이건 대세 상승이 아니죠. 미친 장이라니까. 이건 미친 장입니다.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요, 대세, 큰 시세예요. 그게 흐름이 쫙 진행이 되면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 대세 상승인데, 이건 대세 상승이 아니라 미친 장이지, 미친 장. 미쳤잖아, 다들. 왜? 뭐 때문에 주식 열풍이 불었지?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밑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 미쳐가지고 여기서 다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난 거예요. 응? 대세 상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이건 그냥 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조울정 장세. 그거 맞는 거네. 네. 이해되세요? 자, 대세 상승량은 어떻게 오냐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경기가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계속 좋아질 거야. 그리고 단순하게 1년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보시면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 몇 년간 상승합니다. 2003년도가 바닥이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서 2007년도까지 무려 5년, 4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간 상승했잖아요. 이런 식의 상승이 나타나야 돼요. 가는 동안에 조정이 크게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거 다 기회야. 지금 이 포지션을 어떻게 크게 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2000에서 3000포인트 간 거 50% 올라간 거야. 야, 이거는 뭐 어떤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거 1000포인트는 안 됐었어요. 그때 2003년도. 어? 이거는 아니라고. 여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IMF처럼 밑바닥 갔다가 와다닥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또 떨어졌지. 그 다음에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IMF는 뭐요? 엄청난 개박살 장세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리먼 사태도 그랬겠지만. 자,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와라락 치고 올라가요. 와라락 치고 올라간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정이 들어가지.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조정 이후에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아주 멋진 장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들이 들어와 준단 말이죠. 난 그래서 연기금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연기금이 내년도부터 사겠다. 올해는 주식 안 사겠다. 참, 물론 걔네들이 내년도 초반부에 산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고점이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샀으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됐겠죠. 진즉에 모르겠어.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탱이 갔는가 봐. 지금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대. 현금으로.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손실을 그렇게 많이 봐서 그렇게 있으면은 뭐 현금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뭘 좀 해보든가 뭐 해야 될 거야. 지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왜 장 빠질 때 밑에서는 현금 들고 있고 위에 올라가서 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아, 나 그거 보고 진짜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연기금 아직도 안 들어오죠? 네, 내년부터 들어온대요. 내년 상반기에나 사겠답니다. 아, 나 진짜 뭐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아니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아니 같이 공조하면 안 되나? 뭐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대충 이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뭔가가 있나? 아,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 뭐 대외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왜 그런지. 근데 뭐 연기금은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내놓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년도에 뭐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까지 유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기금 매수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주가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야. 내년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이제 빅스텝도 없어요. 0.25 정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상반기. 그럼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 코로나 마스크 벗겠지?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기업들 실적이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또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증가해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금리가 점점점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에 적응하게 된단 말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왜냐면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갔다가 공매도 갔다가 쥐어 패고 해가지고 밑에서 개인들 다 쫓아내고 지들이 안방마님 차지하고 딱 들어갔잖아. 에헴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마당에다 딱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그냥 네 양반 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 놈들이. 원래 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은 되게 웃기는 거죠. 연기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탱이 갔는지. 해외 쪽에서 손실 많이 봤죠. 해외 쪽에서 특히 손실 많이 봤잖아요. 해외 쪽에서 그 비중 늘렸는데 다 손실 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계속 비중 줄여가지고 그 뭐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들어와요? 금융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매수해주고 뭐 하고 뭐 해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어쨌든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매수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 사실 지금은 한국 증시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요. 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너무 가격이 너무 싸. 네, 6만 원. 네, 뭐 근데 비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기준 퍼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한 26배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뭐라고 봐야 돼? 반하고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2배 반, 1.5배 정도 올라간다 치면 그럼 많이 올라가야지. 네. 뭐 2배만 쳐도 12만 원이니까 뭐 저거 좀 넘어간다 봐요. 이거 저평가 된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내려간 종목이 많아요. 더 많이 내려간 종목이요. 그냥 밑바닥 기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이 있으면 주식을 그냥 대충 사세요. 돈만 있으면 주식을 대충 사세요. 그 다음에 나는 주식도 있고 돈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더 보유하세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더 보강하세요. 내 주식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거기다 조금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평단가 조정해주고 계속 낮추는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빠져나오시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그 늘어난 비중만큼 빼내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막 사. 지금 괜찮아. 그냥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대충 막 사라고요. 올라가 있는 거 말고 네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마시고 박수만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올라간 주식 사지 말고 내려가 있는 거 대충 사시라고. 그냥 대충 사면 되는 장이에요. 대신에 지금 말고요. 네. 지금 대충 아주 그냥 막 사야 되는 장은 이제 지나쳤잖아요. 1차는 지나쳤으니까 2차에서 대응하자. 네? 2차에서 대응하자. 아시겠죠? 연기금이 뭘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나한테 말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요. 2차는 뭐냐면 조정이 좀 들어오면 조정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해도 좋을 거예요. 네. 안 들어오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계속 들고 가. 네. 뭐 계속 수익 나면 좋잖아. 그잖아요. 신시간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신시간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냥 계속 올라가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볼 게 없잖아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면 싸게 사면 좋고. 네. 근데 나는 주식만 있다. 난 주식 꽉 차있고 돈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다려. 내려갔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기다려. 언제까지요? 포지션이 바뀔 때까지. 아마 수익 나는 종목이 생길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잘 요리해가지고 현금 만들고 새로운 종목 갈아타고 막 이런 식의 전략들을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2700 이후부터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응? 계속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셨든지 간에 내가 3000포인트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2700 넘어가면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내가 최고점에 들어왔다.
아마 3,000포인트 도달하기 전에 수익이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수익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주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익도 나고 할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뭘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거는 없잖아. 그거 없는 거 아니야? 저런 말은 왜 내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운이 좋은 그것을 계속 밀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남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았잖아. 선택받은 사람들이시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활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게 축복스러운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괜찮은 거 아시죠? 내일 장이 조정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내일 장이 조정 나오면요. 괜찮아요. 아이고 들어오는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셔야죠. 올라가면요. 아이고 올라가니까 좋으네. 오늘도 그냥 올라갔어요. 기분 좋아요. 장이 내려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우리한테 다 좋은 장이야. 야 이런 기가 막힌 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빵이네 그냥 그냥.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낮에 방송 있습니다. 14시부터 있으니까요. 그때 또 오시길 바랍니다. 최강우통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갑니다.